하둘셋. 안녕하십니까. 3화열혈입니다. 송도수 교수님작 제10판 시민법 강의 3회독 918페이지 제3장 채권의 목적 보겠습니다. 3화열혈TV 질책, 구독, 추천업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1번의 일반론 1번의 채권의 목적에 의의. 채권의 목적에 의의에 관하여 전통적인 견해는 표현은 다소 달라도 내용상으로는 일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 즉 채무자의 행위라고 하였다. 그런데 근래에는 이와 다른 견해들이 주장되고 있다. 지명관계상 이들 학설의 소개와 검토는 교과서로 미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사견만 적기로 한다. 채권의 목적은 채무자가 하여하는 행위다. 그런데 채권 가운데에는 채무자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채무자의 행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채권의 목적은 경우에 따라 결과 실현 행위일 수도 있고 행위 자체일 수도 있다. 고용계약에 있어서 피용자의 업무 제공을 의무는 채권의 목적이 행위 자체인 채권의 의무이고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 의무, 수급인의 일의 완성은 채권자의 목적이 결과 실현 행위의 채권의 의무이다. 우리 민법전은 채권의 목적을 가리키는 통일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이 행위, 급여, 변제, 지급 등으로 각기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학자들은 대부분 급부라는 단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사견으로는 이행행위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나 급부라는 용어가 워낙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도 급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채권의 목적과 채권의 목적물은 구별하여야 한다. 채권의 목적은 채무자의 이행행위이고 채권의 목적물은 그 이행행위를 객체로 하기 때문이다. 가령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의 경우에 채권의 목적은 소유권 이전 행위인데 비하여 채권의 목적물은 매매의 객체인 물건이다. 민법도 이 둘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용어 사용이 부정확한 때도 있다. 이번에 채권의 목적인 요건. 채권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목적도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고 따라서 그것은 당연히 유효하게 된다. 그러나 채권이 당사자의 법률행위 916페이지 계약, 특히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그 경우에는 사적 자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채권의 목적을 정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채권의 목적이 전혀 무제한일 수는 없다. 그것은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일반적인 유효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채권의 목적이 법률행위의 목적의 일반적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률행위의 목적도 그 요건이 갖추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불타버린 집을 매매하는 경우 채권의 목적인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행위 인도인과 원시적 권력인데 그때에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집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발생, 인도 청구권의 발생도 원시적 권력이 되고 그 결과 집의 매매계약도 무효로 된다. 따라서 채권의 목적도 확정할 수 있어야 하고 실현 가능하여야 하고 적법하여야 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거 답안지 쓸 때 외우시려면 확가적타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그 밖에 채권의 목적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민법이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주의할 점으로 채권의 목적, 즉 급부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을지라도 법률행위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급부가 쌍무계약상의 것일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것으로만 문제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폭리행위의 경우에는 폭리행위를 당한 자의 급부는 사회적 타당성이 있지만 전체적인 법률행위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게 된다. 양가비반 확정성. 채권의 목적 및 급부는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급부가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은 성립하지 않았고 그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도 무효이다. 급부의 확정은 법률행위, 특히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에 관하여만 문제된다. 왜냐하면 법률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법률이 급부의 확정 표준도 정하기 때문이다. 급부 확정의 방법.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에 있어서 급부의 확정은 사적 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당사자가 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민법은 단지 특수한 개별적인 채권에 관해서만 또는 급부에 관한 사항 중 사소한 것에 관해서만 보충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급부의 확정은 우선은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으로 행하여져야 하며 해석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 규정에 문의하여야 한다. 그 결과 급부를 확정하는 방법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확정, 동그라미 2번의 관습에 의한 확정, 3번의 법률 규정에 의한 확정이 셋이 있게 되고 그 가운데 1의 확정에는 기억,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 직접 급부를 확정하는 경우와 미운,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급부를 확정하는 방법을 정해 놓아 그 방법에 의하여 급부가 확정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 이은의 방법으로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의 급부가 확정을 맡길 수도 있다. 920페이지. 주의할 것은 이들 확대 방법은 동일 평면에 있지 않으며 앞의 것에 뒤의 것에 우선한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선순위의 방법에 의한 확정이 없는 경우에만 우순위의 방법에 의한 확정이 고려된다. 그리고 최후의 방법인 3에 의해도 급부가 확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양가로 2번의 실현 가능성. 급부는 실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실현이 불가능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성립하지 않으며 그러한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은 무효이다. 그런데 계약을 무효하는 불능은 모두 불능이 아니고 원칙 불능이 한다. 즉 채권 성립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이미 실현 불능이 확정된 경우에만 계약이 무효이고 채권 성립하지 않는다. 그에 비하여 채권 성립할 당시에 실현이 가능했다면 그게 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으며 계약도 무효가 아니다. 급부의 가능이라는 요건에서 가능, 불능 여부는 사회의 거래관 영역에서 판단해야 한다. 한편 사회 통념상 불능이기만 하면 그것이 일반인 모두에게도 불능인가 아니면 채권자에게만 불능인가는 묻지 않는다. 판례. 이 사건 각 하도급 계약 당시에 소론과 같이 그 건축공사에 대한 건설부 장관의 사업계획 승인, 원도급인의 소에 대한 주택공사의 하도급인에 대한 승인, 건축부지의 확보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목적이 된 원심판시 토지상의 아파트 건축 등의 공사를 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 내지 제한되어 있었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계약 고의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각 하도급 계약 당시에 그 계약 목적의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다. 양글 한 번의 적법성. 급부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예컨대 범죄행위 실행, 법률상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성립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약속을 한 계약은 무효이다. 급부 자체는 적법하고 또 사회적 타당성이 있더라도 그러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이 부적법하거나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서 무효로 될 수도 있다. 양가로 4번의 사회적 타당성. 급부는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예컨대 인신매매나 남녀의 불륜관계를 맺는 것을 약속한 경우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때에는 채권은 성립하지 않으며 그러한 계약은 무효이다. 121페이지. 양가로 보내 재산적 가치.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여기서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일반적,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채권자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의미인가? 여기에 관하여 우리 학설론은 어느 쪽의 의미에서나 금전적 가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만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급부가 채권자에게 금전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는 객관적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 견해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급부로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요구하면 재산적 가치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보호가치 있는 이익은 채권의 목적의 요건이 아니라고 하여야 한다. 재산적 가치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도 급부의 요건이 아니라고 하여 일정한 행위를 한 약속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채권이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떠한 자가 하여야 하는 일정한 행위가 채권의 목적이 되려면 적어도 채권관계라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 일상생활상의 단순한 예외적인 관계, 즉 호의관계는 채권관계가 아니며 거기에는 채권 채무는 문제되지 않는다.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있어서도 보통의 채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금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본래의 급부에 관하여 국가에 이행 판결을 선고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또 그 판결에 기하여 채무 내용의 실현을 강제할 수 있다. 재산적 가치가 없는 목적으로 하는 채권도 보통의 채권처럼 재산권이라고 보아야 무방할 것이다. 그러한 채권도 불이행이 있으면 금전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3번에) 채무자의 임무, 양가로 일본의 서설, 채권의 목적, 즉 채무자가 하여하는 행위는 채권자가 요구할 수 있는 행위의 측면에서보다는 채무자가 해야 하는 의무의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누락되는 것이 없게 된다. 왜냐하면 채무자의 임무 가운데서 채무자가 이행을 요구할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양가로 1번에 제1차적 급부 의무, 제2차적 급부 의무. 채권관계, 특히 계약에 의한 채권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의 임무는 제1차적 급부 의무와 922페이지 제2차적 급부 의무로 나눌 수 있다. 그럴 경우에 전자는 채권이 성립할 당시에 발생한 급부 의무이고 후자는 제1차적 급부 의무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 그것 대신에 또는 그것과 병존하여 발생하는 급부 의무이다. 제1차적 급부 의무와 제2차적 급부 의무는 성립 요건에 있어서 다르므로 구별되어야 한다. 전자는 원칙적으로 이행기가 되면 곧바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데 비하여 후자는 다른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바로 이 두 의무는 뒤에 보는 본래의 급부 의무, 기타의 행위 의무와 구별되는 결합될 수 없다. 왜냐하면 제2차적 급부 의무는 기타의 행위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2차적
급부임무에도 본래의 급부임무 외에 기타의 행위의무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양각 한 번에 본래의 급부임무, 기타의 행위의무. 채권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에는 급부임무만 것은 아니고 그 밖에 채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법률이나 신의칙 등에 의하여 부담해야 하는 의무들도 있다. 후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여러 가지 사용되고 있으나 사견으로는 급부임무 이외의 행위의무의 의미로 기타의 행위의무라고 표현하려고 한다. 채무자의 의무를 본래의 급부의무와 기타의 행위의무로 나누는 경우에 그 구별 보존은 소진이 가능성 여부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하여 이행에서나 부작위에서에 의하여 이행이 강제될 수 있는 의무가 본래의 급부의무이고 당해 의무의 이행이 없는 때에는 단지 불완전 이행 또는 법률상의 보호의무 위반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권만이 주어질 수 있는 경우의 의무가 기타의 행위의무이다. 본래의 급부의무는 그 내용에 따라 다시 주된 급부의무와 부수적 급부의무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채권관계의 종류를 결정하고 또 그것에 합의가 없으면 그러한 종류의 채권관계가 유효하게 존재할 수 없는 본질적인 급부의무이다. 그에 비하여 후자는 부수적인 의미만을 가지는 급부의무이다. 부수적 급부의무는 법률상 규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 계약에 의하여 합의될 수도 있으며 신의칙으로부터 생길 수도 있다. 급부의무는 어느 것이든 소에 의하여 이행이 강제될 수 있다. 기타의 행위의무는 그 발생 원인을 불문하고 이행 청구권이 아니고 단지 손해배상 청구권만에 의하여 제재를 당하는 의무이다. 특정물 채무자의 성환주의 보존 의무, 채권자에게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가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그 이해이다. 기타의 행위 의무는 계약 목적의 달성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의무일 수도 있으나 채권자의 완전성의 이익을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본래의 급부의무와 기타의 행위 의무를 구별하게 되면 제1차적 급부의무 없는 채권 923페이지 관계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나 제3자의 보호 효력 없는 계약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한편 위의 두 의무는 모두 상위의 급부 개념에 포함된다고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기타의 행위 의무의 위반도 채무불이행으로 다룰 수 있게 되고 따라서 급부 개념을 가령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다르게 다투지 않고 통일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채무자 의무의 분류 채무자 의무는 본래 급부 의무, 주된 급부 의무, 부수적 급부 의무, 기타의 행위 의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4번에 채권의 목적의 분류 채권의 목적, 즉 급부는 그 내용이나 모순과 같은 표준에 의하여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내용에 의한 급부의 분류 급부, 자기급부와 부자기급부 자기급부는 주는 급부와 하는 급부 주는 급부는 특정물 급부, 불특정물 급부 불특정물 급부는 금전급부, 기타의 경무물 급부 하는 급부는 좁은 의미의 자기급부 부자기급부는 단순 부자기와 임용 이렇게 있습니다. 양가를 1번에 자기급부와 부자기급부 급부의 내용이 적극적인 행위 즉 자기인 경우를 자기급부라고 하고 소극적인 행위인 즉 부자기인 경우를 부자기급부라고 한다. 그리고 부자기급부에 있어서 부자기에는 단순 부자기 외에 채권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는 데 대하여 이의나 반대 행위를 하지 않는 이용도 포함된다. 이 두 급부를 구별하는 실익은 채무불이행이 생긴 경우에 강제행위에 있어서 두어진다.
924페이지 양가로 2번에 주는 급부, 하는 급부. 급부가 자기인 경우에 자기 급부는 다시 주는 급부와 하는 급부로 나눌 수 있다. 주는 급부는 물건의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하는 급부는 그 밖에 자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급부는 좁은 의미의 자기 급부라고도 한다. 주는 급부와 하는 급부는 각각 프랑스 통설 판례가 입장하는 주는 채무, 하는 채무의 목적이 된다. 주는 급부의 경우에는 급부 결과가 중요하고 급부 행위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그에 비하여 하는 급부의 경우에도 채무자 자신의 급부 행위가 중요하다. 그리고 채무 불이행이나 강제 이행이 있어서도 양자는 차이를 보인다. 양갑 3번에 특정물 급부, 불특정물 급부. 앞에서 본 주는 급부는 인도할 물건이 특정되어 있느냐 여부에 의하여 특정물 급부, 불특정물 급부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특정물 급부는 금전 급부와 그 밖의 종류물의 급부로 세분될 수 있다. 금전은 추상적인 일정량의 가치로서 급부되므로 보통의 물건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특정물 급부, 불특정물 급부의 구별은 특정을 요하느냐 여부, 이행의 방법, 장소, 의무 부담 등에 관하여 실익이 있다. 가분급부, 불가분급부. 급부는 그것의 본질 또는 가치를 손상하지 않고 분할하여 실현할 수 있느냐에 따라 가분급부, 불가분급부로 나누어진다. 이 구별은 하는 급부에 관해서는 할 수 있지만 주는 급부에 관해서 행하는 때가 많다. 불가분급부에는 성질상 불가분인 것과 성질상으로는 가분이지만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불가분으로 된 것이 있다. 그러나 성질상 불가분인 것이라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가분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급부가 가분인지 여부는 먼저 당사자의 의사표시 해석에 의해서 결정되고 특별한 의사표시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며 급부의 객관적 성질에 의해서 정하여진다고 하여한다. 가분급부, 불가분급부의 구별은 우선 이행,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등에서 의미를 가지나 무엇보다도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수 있는 경우에 그 구별 질익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양가 부분의 임시적 급부, 계속적 급부, 회기적 급부. 이는 급부를 실현하는 모습에 의한 구별이다. 일시적 급부는 1회의 자기 또는 부작에 의해 완결되는 급부를 말한다. 일시적 급부는 반드시 1회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수회에 걸쳐 나누어 급부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간이 급부의 범위가 아니고 925페이지 단지 급부의 방법만을 결정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적 급부에 해당한다. 계속적 급부는 채무자가 급부를 완료하려면 계속적으로 자기 부작위를 하여하는 급부이다. 이는 계속적 채권관계의 급부이다. 그 밖에 계속적 공급계약에서의 급부도 계속적 급부라고 하여한다. 회기적 급부는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일정한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급부이다. 이들 급부의 구별의 실익은 이행지체, 이행불능, 동시행의 항변권, 계약의 해체 등에서 나타난다. 그래도 관련 부분에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가 6번 대체적 급부, 부대체적 급부. 급부는 그 성질상 채권자만이 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하여 대체적 급부, 부대체적 급부로 구별된다. 부대체적 급부는 채무자만이 할 수 있는 급부이고 대체적 급부는 채무자 이외에 제3자에 의해서 행하여질 수 있는 급부이다. 대체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있어서 제3자에 의한 변제, 대체 집행, 채무 인수가 가능하나 부대체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서는 그것들이 가능하다.
5번은 채권의 목적에 관한 민법 규정. 민법은 제3편 제1장 제1절 채권의 목적에서 특정류 채권, 종류 채권, 금전 채권, 이자 채권, 선택 채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은 채권이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든 간에 그 목적과 동일한 경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두어진 것이다. 아래에서 이들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민법의 규정은 없지만 선택채권과 유사한 것으로 이미 채권이 있고 문헌들이 그에 관하여도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책에서도 그것과 함께 기술하기로 한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